최고 세율 인상에 대해서 네, 5억 초과분? 예. 네네. 2017년도에 예. 달라진 점 있나요? 네, 지금 작년 거만 해도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최고 세율이 38%였습니다. 38%였는데 그렇죠. 이제 올해 이제 개정돼서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이 이제 최고 세율이 40%인데 이거는 2년 지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일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, 심지어 퇴직소득세까지 다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. 뭐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시행되는 그 세율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일반 세율이다, 비례 세율이다, 뭐 누진 세율이다 하는 거 이것은 2년 지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최저 6%부터 최고 작년까지 38%, 올해 40%까지 과세하는 거 이것이 이제 네. 그 일반적인 세율이고 네, 네.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세율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단기양도 세율이 있습니다.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0%, 주택은 40%,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일반적인 부동산은 40%, 주택은 1년만 지나면 뭐 일반 세율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뭐 잘 없지만은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는 70% 적용되는 거. 그러니까 40%, 50%, 60%, 70%가 적용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로 양도소득세율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일반 세율이다 저거는 종합소득세율하고 동일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바뀐 부분이 최고 세율이 38%, 20%가 이제 늘어났는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번 혹시나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5억 초과분이 40%다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남았으면은 4억이 세금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1억 8,800만 원 초과는 35%니까 양도 차익이 1억이면은 뭐 3,500만 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고 세율을 가지고 누진공개 빼야 정확합니다.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아까 같이 내가 10억에 대한 뭐 양도 차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게 2년 지난 부동산이라면은 어디까지나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200까지 6% 중간중간 단계 다 해서 이렇게 계산서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힘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누진 공개를 곱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바뀐 게 뭐냐면은 네. 2017년도부터 작년 2016년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계적으로 10% 업에서 과세를 합니다. 아까 같이 뭐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이 나왔다. 네. 그럼 일반 부동산이라면 40% 최고 세율이 적용되겠지만은 이게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다 6억이라면은 이건 50%가 적용이 됩니다. 적용이 되고 이제 누진 공개 동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고 저한테 자꾸 질문하는 게 있는데 네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비사업용 토지였는데 네.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억이 났다. 1억이 났는데 이걸 만약에 한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. 그렇다면 이게 단기양도 세율이니까 단기양도 세율을 적용하면은 40%가 적용이 되고 또 이게 또 일반적인 그 세율로 보면 이게 45% 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? 원래는 35%였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어떤 걸로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년이 안 됐기 1년 6개월 만에 팔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양도 세율 40% 10% 업해서 50%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10% 업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일반 세율, 누진 세율, 비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이 세율을 적용 10% 업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단기양도 세율 같은 경우에 50% 40% 하는 경우에는 업을 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런 일이 있냐면은 세법 규정을 보면은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될 때는 산출세율 큰 것으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까 같이 이제 이 사람이 1년 6개월 만에 팔아서 이제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은 단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면 40%하면 4천만 원이 나옵니다. 참고로 단기 양도 세율에는 누진 공개가 없습니다. 없는데 만약 이 사람이 1억에 대해서 45%를 적용하면은 4,500만 원이 나오겠지만은 거기서 누진 공개가 있습니다. 누진 공제가 한 1,500만 원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렇게 하게 되면 일단 40% 그 단기 양도 세율을 적용했을 때 한 4천이 나오고 그 45% 적용해가지고 누진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비록 세율은 5% 더 높지만 누진 산출세액은 한 3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기획하실 때는 아무리 비사업용 토지를 하더라도 단기 양도 세율 50% 40%가 적용될 때는 업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거는 그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를 하더라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에는 실증 10% 할증을 안 합니다. 이거는 이제
세법의 어떤 부침 규정이 있는 그 경우인데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근데 옛날에 땅은 혹시 땅을 한번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저 기간에 해당이 되면은 뭐 로또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준 로또에 해당돼. 10% 할증하지 않는다는 게 저게 상당한 혜택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원래부터는 저 장기보유 공제는 다 해준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저게 지금 부칙 규정이 있는 건데 저도 일선에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저런 땅들이 좀 있더라고요. 지금 뭐 저희한테 저 상담 왔을 때 10% 업 연주를 하려다가 저희들이 그 등본 확인해서 부칙 규정 가지고 업이 안 된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외로 지금 저게 기간이 거의 한 2년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특히나 이게 저 부동산 쪽에 저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취득 시기가 저 기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한 겁니다. 상속 증여의 경우도 포함되는 네, 그렇습니다. 저 이유 불문입니다. 네네. 뭐 상속으로 취득을 했던 매매로 취득했던 교환했던 좌우지간 등기부 등본의 취득 원인은 불문하고 취득 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적혀만 있다면은 네. 10% 업을 안 한다니까. 그래서 지금 제가 저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네네. 뭐 어떤 동화적인 얘기지만은 옛날에 어떤 뭐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한번 뭐 영화인가 어딜 뭐 독일에 있는 그 지크프리트하는 그런 영화를 보니까 이제 뭐 참 제가 좋아하는 뭐 용하고 사람이 칼 들고 싸우는데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무사가 칼 들고 용에 이제 그 용에 피를 낸가 그 피를 온몸에 받으면은 칼이 안 들어온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대요. 근데 이 용이 죽으면서 꼬리로 나무를 탁 치니까 나뭇잎이 여기 탁 등에 떨어져서 그 부분은 이제 피가 안 묻은 거예요. 그래서 결국 그 주인공이 나중에 그 부분에 칼을 맞아서 죽는 걸 내가 영화를 봤는데 저 생각이 딱 납니다. 다 10% 하지만 이거 항상 사람이라 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겨울이지만 항상 또 그 꽝꽝 어는 얼음에도 얼음 구멍이 있듯이 세법에도 저런 게 있다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뭐 그거 제가 제 의미를 만든 건 아니면 저런 규정이 있다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사막의 오아시스라 그럴까요?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한 그런 내용이고요.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뭐 그 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이 많은데 아까 또 한 가지 이제 그 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과 주택 아닌 걸로 분리를 하세요. 왜냐면은 주택은 아마 2년 전인가 바뀌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은 1년 이내에 팔면 50% 세율인데 주택은 40%예요. 주택은 40%고 또 다른 부동산은 2년이 지나야 소위 말해서 6%부터 40%까지 누진 세율인데 주택은 1년만 지나면 되거든요. 그런 세율을 하니까 그렇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 이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 그야말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입니다. 뭐 도시형 주택이니 뭐니 그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. 저도 요즘엔 조금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상담할 때 뭐 도시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을 샀는데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그 용어가 상당히 생소했는데 아마 건축법이라든가 뭐 지방세법상 무슨 혜택이 있는 걸로 아니 거기는 안 해봤지만 하지만은 국세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형 주택이 됐건 심지어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주택으로 봐주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국세법의 가장 대원칙인 거 실질과세 원칙. 설령 이것이 무허가 주택이 뭡니까? 서류상 주택이 아니잖아요. 하지만은 실체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건 주택 인정해 준다는 거. 이게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마 몇 년 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있을 때는 주택이 아닌 게 더 유리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주택이 한두 개 가지고 있으면 불리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모든 빗장이 다 풀어졌거든요.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뭐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게 뭐가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심지어 오피스텔도 그렇고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이게 상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세입자가 그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. 그렇다면은 뭐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제시하면 이거는 뭐 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그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